네, 관련해서 토론회 이후 대선 판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생길지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어제 저희가 토론회 생중계로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봤었는데, 자, 미국 언론은 이번 토론회 승자를 누굴 꼽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해리스 부통령을 승자로 꼽고 있습니다. 해리스. 네, 일각에서는 초짜가 놓은 함정에 베테랑이 걸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94분간의 대결에서 대선 토론이 처음인 해리스 부통령은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찌르면서 계속 도발을 했는데 네. 일곱 번째 대선 토론인 트럼프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 때와는 달리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봐도, 예. This is a poll of debate watchers, not of the country overall or the electorate, obviously. Harris's favorable rating was at 39%. After the debate, among these debate watchers, her favorability rating went up 6 points to 45%. 네, 보면서 뭐 트럼프가 좀 평소와 좀 다른데 뭐 말렸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젊은 유권자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바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끝나자마자 지지 표명을 누구한테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해리스 후보에게 지지 표명을 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미국 가수, SNS 팔로워만 3억 명에 달하는 3억 명이요. 그렇습니다. 팝의 여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젊은 층에게는요. 정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SNS에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었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주 전에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 사진까지 게시하면서 지지를 탐냈었는데요. 그렇죠. 스위프트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지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가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스위프트가 고양이를 아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리스한테 지지 표명했다는 말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녀가 2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고요. 자신의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해리스 후보를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죠. 제이디 벤스는 자식이 없는 비참한 캣맘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캣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자녀를 안 갖기로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주제로 이 뉴스 인터뷰를 하다가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아마 부각을 하려고 예전에 과거에 했던 말인데 이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요. 그 발언을 다시 역공격하는 의미에서 고양이를 안고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어쨌든 뭐 테일러 노미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바 있어서 뭐 영향력을 저희가 쭉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보면은 몇 가지 의아한 장면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민자들은 이 개나 고양이 뭐 반려견까지 먹는다고 주장을 해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특히 더 민감한 주제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요. 이 트럼프는요, 이 미국이 이민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주장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네, 이 해리스는 굉장히 극단적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좀 웃었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는 곧바로 확인 보도를 통해서 이 트럼프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자가 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그 순간에도 트럼프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봐왔던 트럼프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북한 문제를 두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는 이 트럼프와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 밀월 관계를 꼬집었는데요. 반면 트럼프는요. 자신의 대외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네, 어쨌든 이 사실상 처음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가 될 거라고 했지만 해리스 측에서는 한 번 더 토론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자신감도 보였는데 자 그럼 어쨌든 이번 토론회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선 이 해리스 후보는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토론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조금 둔화하던 이 흐름을 좀 반전시키고 싶어 하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공격에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큰 실수는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또 공화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2달 동안 이 경합주 7곳 캠페인 역량 투입 그리고 중도층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토론회 정리해봤고 미 대선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 기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